네, 반갑습니다. 저는 KPQC 연구단 서머스쿨의 오프닝을 맡은 세종대학교 이광수 교수입니다. KPQC 연구단은 국가정보원 후원 그리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주도로 결성된 단체입니다. 양자내성 암호 관련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원천기술 개발 그리고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 양자 기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자 내성 암호 선정 작업을 투명하게 진행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금일 서머스쿨에서는 양자 내성 암호에 사용되는 수학 이론의 기초부터 암호 설계 이론까지를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금일 세미나에서는 영지식 증명과 암호 아이소제닉 기반 암호 그리고 해시 기반 암호에 대한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뜻깊은 교육의 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제 세미나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세미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첫 번째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사님은 서울 한양대에 계시는 서지원 교수님이고요. 서지원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를 졸업하시고 현재는 이제 한양대학교 수학과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서지원 교수님은 공개키 암호, 영지식 증명 관련해서 굉장히 활발한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최근에 이제 굉장히 우수한 국내 수상도 이제 많이 받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서지원 교수님을 네,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수학과 서재홍입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강연 드릴 내용은 영지식 증명과 암호라는 타이틀인데요. 근데 제가 화면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지식 증명과 암호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서머스쿨이다 보니까 아주 복잡한 내용보다는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목표를 정해봤는데요. 이 강연을 듣는 청취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2시간 이후에 어느 정도를 이해하면 좋을까 제 나름대로 목표를 정해봤는데요. 맨 먼저 이 강연을 듣는 분들의 레벨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를 제가 가정을 했었냐면 암호학 개론 정도를 들으신 분들을 가정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영지식 증명 시스템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시켜 드리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측면으로 그 개념을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당연히 정의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예제, 그리고 관련돼 있는 다른 암호학적 툴들, 인증과 전자서명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지식 증명 시스템을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영지식 증명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반적인 방법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대부분 공통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본 강연은 기본적으로 KPQC 양자내성 암호를 준비하는 KPQC 양자내성 암호 연구단에서 준비하는 거다 보니까 양자내성 영지식 증명 그리고 그걸 이용한 전자서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텐데요. 근데 작년 이맘때였을 것 같아요. 네. 작년 2021년 KPQC 기술 세미나에서 이미 카이스트 이주영 교수님께서 영지식 증명 기반 전자서명에 대해서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자료가 있더라고요. 여기 링크도 달아두었고요. 유튜브에서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실 텐데, 그래서 그 강의랑 겹치지 않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영지식 증명 기반 전자서명에 대한 기술 세미나를 하신 게 있으니까 그 강의를 듣기 전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은 것들을 위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본 강의의 목차고요. 5단계로 구성을 해봤고요. 맨 먼저 영지식 증명 시스템에 대한 정의, 그리고 간단한 현실 세계의 예제,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디지털 월드에서 설계하기 위한 암호학적 도구, 뭐 인크립션, 커미트먼트, 해시 펑션 등을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간단한 영시 증명 프로토콜을 하나 만들어 보고 그걸 기반으로 그러면 영지 증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자 서명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본 다음 좀 더 제너럴한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위한 영시 증명은 어떻게 설계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지식 증명이 처음 개발된 거는 1985년 골드와서, 미칼리, 레커프 이 세 분의 컴퓨터 과학자 분들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고요. 그 당시에 출판된 논문은 The Knowledge Complexity of Interactive Proof Systems라고 해서 여기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그 골드와서, 그리고 미칼리, 레커프 세 분의 사진이 있고요. 최근 사진을 찾아봤더니 레커프 이 연구자분의 사진은 제가 구하지 못해서 최근 사진은 넣지 못했습니다. 찾아봤더니 그 관련된 문서들을 찾아봤더니 이 논문이 채택이 된 거는 컴퓨터 과학 분야의 최고 학회 중 하나인 스톡에 실렸는데 85년에 실렸죠. 근데 찾아봤더니 두 개의 최고 탑티어 컨퍼런스인 폭스랑 스탁에 3번 정도 이렇게 떨어졌더라고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 제로 날리지 프루프라는 게 굉장히 당시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혁신적인 것들은 이렇게 한 번에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번 떨어지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85년에 채택이 되고 난 8년 뒤에는 괴델 프라이즈, 그리고 27년 정도인가요? 지나고 나서는 이런 튜링 어워드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제가 그 오리지널 페이퍼를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냥 당시 쓰였던 페이퍼들 중에 일부를 오른쪽에 가지고 왔는데 당시만 해도 이렇게 타이핑 기술이 좋진 않아서 손으로 논문을 쓴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제로 날리지 프루프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2가지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인터랙티브 프루프 그리고 제로 날리지 프루프 이 2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날리지 프루프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인터랙티브 프루프가 뭔지부터 사실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우선 정의를 적어봤습니다. 영지식 증명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3가지, 보통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3가지 개념, completeness, soundness, zero knowledgeness 이 3가지를 만족하면 제로 날리지 프루프라고 하는데 사실 그 중에 앞쪽에 2가지 completeness랑 soundness를 만족하면 프루프 시스템, 인터랙티브 프루프 시스템이라는 건 이 2가지를 만족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 제로 날리지라는 건 3번째까지 만족을 하면 제로 날리지 프루프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이름은 뭐 completeness, soundness, zero knowledge 거창한데 사실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증명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이 반드시 만족해야 될 거란 당연한 정의 같아 보이고요. 뭐냐면 completeness는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명제가 있으면 그게 참일 때 프루버는 정상적으로 수행했을 때 베리파이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거짓인 명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프루버가 채택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증명 시스템이 갖춰야 될 이 2가지 정의이고요. 제로 날리지라는 거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여 베리파이어가 인터랙티브 프루프 시스템을 수행하는 동안에 얻게 되는 정보가 사실상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을 수행하기 전과 후에 베리파이어가 알고 있는 정보의 차이가 없도록 해야 된다. 말 그대로 제로 날리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만족하는 것을 영지식 증명 시스템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중에 앞에 2개를 만족하면 프루프 시스템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세계 증명 시스템의 예를 한번 가져가 봤는데요. 사실 앞에 증명 시스템이라고 거창하게 부르긴 했지만은 사실 그런 것들이 현실에도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잘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죠. 뭐냐면 가장 간단한 예가 신분 증명이죠. 본인이
여기 제가 둘리랑 고길동을 가져왔는데 둘리가 증명자고요. 고길동이 그걸 검증하는 사람일 때 둘리가 자기가 둘리가 맞다라고 증명을 하는 상황이고요.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기본적으로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등록된 신분증이 있어서 그 신분증을 제시하면 그것과 둘리랑 비교를 통해서 증명을 하죠. 그리고 증명을 하고 검증을 하죠. 근데 우리가 정한 그 세 가지 요구 조건을 대체적으로 만족을 할 겁니다. 세 가지 조건은 둘리는 수행 가능한 방식이어야 된다라는 게 컴플리트니스였고, 명제가 거짓인 경우에는 만족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사운드니스였고, 그 과정에서 정보를 누출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제로널리지, 그렇게 세 가지 요구 조건이 있었는데요. 근데 둘리 이외에는 신분증이 없으니까 불가능해야 되고, 그 신분증을 사람은 보고 한 번에 완전히 기억할 수 없으니까 정보를 누출하지 않는다. 완전히 들어맞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잘 워킹하는 신분 증명 시스템이 현실에도 존재를 한다. 그렇지만 뭐 이 경우는 완벽히 성립을 하진 않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건 현실 세계가 아니라 디지털 월드에서 뭔가 증명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좀 전에 현실에서 했던 방식이 디지털로 옮겨왔을 때 잘 당연히 워킹하지 않을 텐데 그런 워킹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디지털 세계에서 증명 방법이 어려운 이유를 제가 적어봤는데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방식이 워킹하지 않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자료는 복사가 너무 쉽다라는 거죠. 현실에서는 신분증을 내밀어도 그걸 보자마자 기억을 완벽히 할 수는 없지만 디지털 자료는 복사가 너무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리가 뭔가 신분 증명을 하는 행동을 한번 하고 나면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완전히 똑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우리가 디지털 세계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증명 시스템을 설계해야 되냐라고 하면 한 번 사용한 방식은 두 번 다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똑같은 건 두 번 사용하면 안 된다. 복사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검증하는 사람이 뭔가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증명자의 행위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방식,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매번 뭔가 랜덤의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똑같은 게 두 번 선택되지 않으려면 그 선택의 범위가 exponentially many 해야 된다. 그러니까 랜덤하게 고르면 똑같은 게 두 번 선택될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운 방식이어야 된다. 라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는 걸 한 가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영지식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위에 거는 증명 시스템을 위해서는 이런 방식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영지식을 위해서는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 월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구축해 나가는지를 살펴보시면 좀 흥미롭게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위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현실 세계 증명 시스템은 없을까? 신분증 제시하는 것 말고는 없을까라고 하면 사실 더 있습니다. 더 만들어 보고 찾아보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또 다른 예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루버와 베리파이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프루버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두 장에 접혀진 종이가 있고 종이가 두 개가 있는 거고요. 각각 다른 비트가 적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종이는 접어놨기 때문에 베리파이어는 그 종이를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베리파이어는 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하냐? 먼저 종이를 접어진 상태로 베리파이어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베리파이어는 종이를 자신의 등 뒤로 가져가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순서를 바꾸든지 그대로 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거는 좀 전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 베리파이어가 뭔가 랜덤의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랜덤의 요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 종이를 프루버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럼 이제 프루버는 베리파이어가 1과 2 중 어떤 작업을 했는지 맞추는 겁니다. 순서를 바꿨는지 그대로 뒀는지. 그리고 이 과정을 충분히 많이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방식이 우리가 필요했던 세 가지 요구 조건을 다 만족을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빈 주자
항상 증명할 수 있고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는 컴플렉스니스. 주장이 참이라면, 참이라는 것은 종이에 1과 0 서로 다른 비트가 적혀 있다면, 근데 두 종이 중에 어느 쪽에 1, 어느 쪽에 0이 있는지는 모르는 상황인 거죠. 베리파이어 입장에서는. 근데 어쨌든 종이를 접어서 전달한 다음 베리파이어가 순서를 바꾸든 그대로 두던지 간에 프로버 입장에서는 종이를 펼쳐서 보면 1과 0의 위치가 바뀌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스텝 4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말한다라는 이 작업에서 이 성공할 확률이 1인 거죠. 주장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종이에 서로 다른 비트가 아니라 같은 비트가 적혀 있다면, 즉 00 혹은 11이 적혀 있다면 베리파이어가 순서를 바꿨는지 그대로 뒀는지 종이를 펼쳐보더라도 프루버는 맞출 수가 없죠. 그런 찍는 것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찍어서 맞출 확률은 2분의 1. 그렇지만 스텝 5에서 1에서 스텝 1에서 스텝 4를 충분히 반복을 하면 이 확률은 거의 0에 가깝게 떨어뜨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요구 조건도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요구 조건은 어떨까요? 검증자는 종이를 펼쳐보지 않죠. 않은 채로 등 뒤에서 썼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증명자는 검증자가 행동만 이야기를 하죠. 즉 증명자는, 그러니까 프루버는 종이에 있는 어떤 거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베리파이어가 한 행동만 맞췄어요. 그러니 베리파이어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얻는 정보가 없어요. 본인이 한 행동만 프루버로부터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제로 날리지. 아직 우리가 제로 날리지가 정확히 어떻게 된다라고 엄밀하게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인 정보는 없겠구나라는 거 충분히 이제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현실 세계의 증명 시스템이지만은 요구 조건 세 가지를 다 만족한다라는 걸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아까 전에 그 질문, 최초 위에서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현실 세계 증명 시스템은 없을까라고 했는데 당연히 있다라고 예제를 보여드렸죠. 그리고 각 라운드마다 베리파이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충분히 랜덤적인 요소가 들어갔고 라운드 횟수가 많아질수록 프루버가 선택하는 거의 개수는 exponentially many space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말했던 방식을 충분히 만족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영지식 증명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디지털 세계로 이걸 가지고 올 때 어떠한 암호학적 도구들이 필요할까? 좀 전에 종이가 같은 것들, 종이는 디지털 월드에 존재하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completeness, soundness, zero knowledge를 인포멀하게 정의를 하긴 했지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종이의 역할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가 했던 역할은 접고 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접으면 속에 적힌 글은 볼 수가 없어야 되고요. 물론 베리파이어도 그 종이를 펼쳐볼 수가 없어야 되는, 접은 사람의 허락 없이는 펼칠 수 없다. 그리고 순서를 바꿨을 때 겉만 보면 구별이 어렵다. 이런 정도의 성질을 우리가 이 프루프 시스템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이 역할을 하는 암호학적 도구가 있으면 디지털 월드에서도 충분히 뭔가 영지식 증명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거니라고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뭔가의 증명 시스템을 설명드렸고 그걸 거의 그대로 디지털 월드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어떤 도구들이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크립션, 커미트먼트, 해시 펑션 이 세 가지가 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크립션, 가로가 잘못됐네요. 퍼블릭 키, 인크립션 스킨. 꼭 퍼블릭 키일 필요는 없는데 복호화 키와 암호화 키가 있고요. 자, 뭔가 인크립션을 한 사이퍼 텍스트가 있을 때 이 사이퍼 텍스트는 여기 인크립션 키와 메시지 M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증명 시스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조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데 첫 번째는 인크립트 한 다음에 이 복호화 키가 SK가 있으면 디크립트 할 수 있어야 된다. 디크립터블
가능하다라는 요구 조건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분은 암호문만 보고 M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종이 역할에서 종이를 접으면 속에 있는 글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접고 펼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그걸 디지털 월드로 갖고 오면 이 디크립터블과 시큐리티에 대한 요구 조건이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겉모습만 보면 순서를 알아채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위해서는 사실 추가적인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인크립션의 위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바꾸는 게 아니라 종이는 겉모습이 동일할 테니까요. 여기도 순서를 바꾼 다음에 겉모습이 동일하도록 리랜더마이즈를 하는 그런 프로퍼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랜더마이저블 인크립션이 있으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현실 세계 증명 시스템을 그대로 왜 종이의 성질을 다 만족하니까요.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예상 가능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자, 인크립션은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인크립션이 굉장히 이 증명 시스템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냐면 요구 조건이 이제 디크립터블과 시큐리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디크립트가 가능하다는 뜻은 뭐냐면 평문의 길이보다 암호문의 길이가 같거나 커야 된다는 조건이 있죠. 왜냐하면 평문보다 암호문이 짧아지면 정보를 잃어버리니까 디크립트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크립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가 암호문이 크다라는 거. 그리고 시큐리티가 디터미니스틱 인크립션은 안전성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랜더마이즈드 인크립션이어야 되고 랜더마이즈드가 된다라는 것은 평문의 길이보다 암호문의 길이가 그냥 큰 게 아니라 적당한 랜덤 스페이스가 포함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암호문의 길이가 더 커져야 된다라는 효율성의 한계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좀 전에는 종이는 디크립트를 할 수 있어야 종이는 펼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성질이 필요 없다면 그러면 증명 시스템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런 건 없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좀 전에 설명드렸던 현실 세계 예제 두 번째 예제는 인크립션이 필요하지만은 그 방식이 아닌 조금 다른 방식의 디크립트가 필요 없는 그런 프리미티브를 사용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디크립트가 필요 없는 그런 암호학적 도구가 커밋먼트 스킴입니다. 평문의 프라이버시만 필요하고 복호화가 필요 없다면 암호문의 길이가 평문보다 훨씬 짧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암호문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 적당하지는 않은데 얘 인크립션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커미트먼트 스킴의 기본적인 목적은 그렇고요. 여기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정의를 살펴보면 뭔가 키를 만들고 커밋이라고 쓴 게 인크립트 개념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메시지와 뭔가 랜덤한 걸 추가해서 커밋먼트를 만들고 인크립션 같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베리파이는 어떻게 하냐면 이 커미트먼트가 인크립트 할 때 사용했던 메시지와 랜덤을 오픈을 보통 랜덤 이 오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넣으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서 0 아니면 1을 출력하는 이런 이제 스킴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스킴을 왜 생각하냐면 다음에 이 두 가지 프로퍼티가 필요해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첫 번째 바인딩은 뭐냐면 얘는 디크립트를 하진 않지만은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커밋을 한 다음에 얘를 나중에 수정하지 못한다라는 그러니까 기입을 해두는 거죠. 뭐 퍼블릭 보드 같은 곳에 내가 메시지를 당장은 내가 지금은 보여주긴 힘들지만 거기다가 올려놓고 나중에 그거를 추후에 펼치는 그런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요. 그러면 처음에 올렸을 메시지 말고 나중에 다른 메시지로 오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인 방지 기능, 영어로는 바인딩 프로퍼티가 필요한데 뭐냐면 커밋을 오픈할 수 있는 M과 오픈, M 프라임 오픈 이런 다른 쌍, M 오픈과 다른 쌍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최초에 자기가 커밋해 놓은 것이 있으면 그걸 나중에 바꿔서 열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하이딩은 네, 오픈이라는 게 아까 랜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커미먼트의 오프닝이 특정 M일 확률이 거의 없다. 다시 말하면 CM만 보고서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M이 뭔지 알 수가 없다라는 이런 숨김 기능, 하이딩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을 만족하는 커미트먼트 스킴이 있으면 얘를 인크립션을 대체해서 우리가 뭔가 그 암호문이라고 표현하기는 정확하진 않지만 커밋되어 있는 밸류들의 길이를 굉장히 짧게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효율적인 영지 증명 시스템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실 수 있고요. 사실 커미트먼트 스킴에 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 안 좋은 예를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예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은 예는 뭐냐면 커미트먼트 스킴이라는 게 뭔가 메시지가 있을 때 그리고 오픈이 있을 때 그걸 이용해서 메시지들을 압축해서 하나의 어떤 데이터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M1과 M2 오픈 이렇게 더하기를 해서 커미트를 하게 된다면 하이딩 기능은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더하기를 했을 때 오픈을 우리가 랜덤으로 선택한다고 그랬는데 랜덤이면 메시지가 완전히 숨겨지게 되죠. 그렇지만 바인딩은 안 되죠. 왜? M1 플러스 M2랑 동일한 M2 플러스 M1 플러스 M1 프라임 플러스 M2 프라임 이 다른 것을 언제나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바인딩 성질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안 좋은 예입니다. 커미트먼트 스킴이 사실 현실 예에도 있고요. 그 종이가 커미트먼트 스킴의 역할을 하죠. 종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 현실 세계의 예제에서 종이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제가 여기 종이 혹은 손바닥 적기라고 했는데 뭐냐면 삼국지를 잘 아시는 분들은 네, 적벽대전을 준비하던 제갈량과 주유가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할 때 네, 화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서로 공개하기 싫을 때 동시에 뭔가 네, 상대방의 대답을 듣지 않고 동시에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 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종이에 적은 다음 혹은 손바닥에 적은 다음 각각에 적은 다음 적는 행위 자체가 커미트먼트인 거죠. 그런 다음 상대방이 커밋을 하는 걸 보고 나도 커밋을 하고 그 다음에 오픈할 때는 둘 중에 누가 오픈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오픈을 하면서 서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픈할 때 누가 먼저 오픈하는 게 중요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커미트먼트가 사용이 되고 그럴 때 네, 현실 세계에서는 종이나 손바닥 같은 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안전한 퍼블릭 인크립션은 커미트먼트 스킴이 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인크립션 스킴 자체가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하이딩 역할을 하고 커렉트 디크립션, 디크립터블 하다라는 것 자체가 유니크한 플레인 텍스트를 임플라이 하기 때문에 바인딩, 다른 걸로 오픈할 수 없기 때문에 인크립션 스킴이 커미트먼트 스킴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시 펑션은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해시 펑션 자체가 커미트먼트 스킴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커미트먼트 기능을 위해서 설계된 페더스 커미트먼트 스킴, 홈오픽 프로퍼티가 있는 페더스 커미트먼트 스킴이 있는데 그건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시 펑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프리미티브죠. 인크립션과 커미트먼트를 설명드렸고 해시 펑션 네, 이미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저희 그 영지식 증명 시스템 설계를 위해서 해시 펑션에 어떤 프로퍼티가 활용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시 펑션은 임의 길이 입력으로부터 고정된 길이를 출력하는 함수이고 네, 컬리전 리스턴트 성질이 필요하고요. 이미지가 같은 두 입력 프리이미지를 찾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해시 펑션의 원래 고유의 기능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해시 펑션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해시 펑션의 아웃풋이 충분히 해시 펑션이 복잡하기 때문에 랜덤처럼 보인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러프하게 이제 랜덤 오라클 모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해시 펑션은 굉장히 많은 곳에 사용이 되는데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커미트먼트 스킴을 위해서 필요하죠. 네. 해시 펑션에 메시지와 적당히 랜덤한 값을 넣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자, 해시 펑션의 랜덤 오라클 모델을 가정하게 되면 이 아웃풋이 굉장히 랜덤하게 보이는 거죠. 네, 프리미지인 M과 R을 알기 전에는 랜덤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이 R을
충분히 큰 스페이스에서 선택하게 되면 정확히 이 프리이미지를 알기 전에는 랜덤처럼 보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딩 프로퍼티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컬리전 리시스턴트 프로퍼티에 의해서 갖게 되는 이런 m과 m''을 찾을 수가 없죠. 이 등식을 만족하는 컬리전 리시스턴트 프로퍼티가 정확히 그걸 임플라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바인딩 프로퍼티도 만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 펑션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사용처는 커미트먼트 스킴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저희가 필요한 사용처로는 인터랙티브 프로토콜을 넌 인터랙티브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랜덤한 것을 생성해야 될 때 프로와 베리파이어가 있는데 좀 전에 베리파이어가 시스템을 위해서는 항상 뭔가 랜덤의 요소를 전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프로토콜이 뭔가 프로버 입장에서는 베리파이어로부터 뭔가 랜덤한 걸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스스로 생성하기 위해서 맨 먼저 뭔가 보내면 뭔가 랜덤한 걸 받아야 되는데 이 랜덤한 걸 그냥 아래 아웃풋이라고 해시 아웃풋이라고 생각을 하고 프로토콜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인터랙티브 프로토콜을 넌 인터랙티브하게 만들 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저희가 주로 필요한 프로퍼티고요. 커미트먼트로서의 활용도는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활용을 할 수 있지만 뭔가 성질이 부족합니다. 준동형 성질을 가지고 있는 페더스 커미트먼트는 아직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 준동형 성질을 가지고 있는 페더스 커미트먼트에 비해서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기본적으로 양자내성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내성 관련된 프로퍼티를 이제 활용하고 싶으면 커미트먼트 스킴으로 해시 펑션을 활용해야 되고요. 이외에도 멤버십 프루프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간단한 영지식 증명 프로토콜. 저희가 프리미티브, 인크립션, 커미트먼트, 해시 펑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간단한 영지식 증명 프로토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필요한 영지식 증명 시스템의 정의고요. 그 completeness, soundness, zero knowledge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근데 설계하는 것들을 보여드릴 텐데 그런 것들을 설계하는 것들을 이제 바라보실 때 이 completeness, soundness, zero knowledge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증명하는지 그곳에 좀 초점을 맞추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 정의 자체는 인포멀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거짓인 명제 S에 대해 어떠한 프루버도 사람인지 기계인지 기계면 어떤 특징인지 정의한 적이 없죠. 베리파이어가 출력할 수 없다. 항상 출력할 수 없는 건지 확률적으로 출력할 수 없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제로널리지에서도 보시면 프로토콜 수행하기 이전과 이후에 베리파이어가 알고 있는 정보의 차이가 없다. 정보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까? 그런 부분이 사실 그 골드하우스, 미칼리, 레코프 세 분의 그 굉장히 좋은 직관이었다는 게 이런 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정의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주안점을 두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간단한 수학적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룹 위에서 뭔가 디자인을 할 거고요. 위수가 소수 P인 집합 G가 있고 G에 속한 GH 사이에 이항 연산이 정의되어 있는 집합을 그룹이라고 하고요. 예로는 타운 곡선 그룹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산로그 가정을 기본적으로 할 겁니다. G와 H가 주어져 있을 때 H가 G의 몇 승인지 그 X를 찾는 것이 어렵다라는 가정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이산도구 가정 하에서는 홈올픽 커미트먼트 스킴, 페더스 커미트먼트 스킴을 좀 전에 아까 이름만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산도구 가정 하에서는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공개 키와 G가 H가 있을 때 커미트먼트는 G의 X, HR, X가 커밋을 하고 싶은 메시지에 해당되는 거고요. R이 오픈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일종의 인크립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얘가 제대로 커밋됐는지 오픈하고 싶으면 M과 오픈을 주면 이미의 베리파이어는 M과 오픈으로부터 CM을 자기 혼자 다시 계산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커밋한 이 값과 같은지 확인함으로써 베리피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인딩 프로퍼티 이사람 로그가 어렵다라는 가정하에서는 네, G의 X, HR과 같게 되는 X 프라임, HR 프라임을 이런 두 개의 페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만들면 이산 로그를 깰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이딩 프로퍼티는 R이 랜덤이면 네, 그러면 X를 완전히 숨기기 때문에 퍼펙트 하이딩. 근데 많은 경우에 저희가 하이딩 프로퍼티가 필요 없이 바인딩 프로퍼티만 필요한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면 바인딩 프로퍼티가 필요하고 하이딩이 필요 없으면 여기 R을 0으로 세팅하면 됩니다. 그러면 커밋은 G의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영지 증명 시스템 중 하나인 쉬노르 아이덴티케이션 혹은 시그마 프로토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보의 주장은 아이덴티케이션이라는 게 신분 증명이죠. 신분을 어떻게 증명하는 거냐면 미리 이런 H라는 걸 본인과 관련되어 있는 공개 정보다라고 등록을 해둡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이제 열 외고요.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에 열 외고요. H를 등록한 다음 그러면 G와 H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H가 G의 몇 승인지 X를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 본인을 증명하는 겁니다. 본인만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전성 목표는 기본적으로 영지식 증명으로서의 안전성 목표는 두 가지를 생각하실 수 있고요. 사운드니스. 프루버가 X를 알 때만 베리파이어가 1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0을 출력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로 날리지. 제로 날리지는 베리파이어가 검증 전후로 알게 되는 정보 양이 없게 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브스트라퍼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걸 신분 증명의 프로토콜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도청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베리파이어와 동일한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통신 내용을 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브스트라퍼가 보더라도 정보를 캐낼 수 없다라는 게 제로 날리지일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 두 개는 영지 증명으로서의 안전성 목표고 신분 증명으로서의 안전성 목표는 이브스트라퍼가 검증 이후에 프로버인 척 가장을 하지 못하게 한다. 임퍼스네이션을 할 수 없게 한다가 아이덴티케이션으로서의 안전성 목표입니다. 자, 프로토콜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한 정보는 사실은 G가 하나 더 있는 거고요. 네. 맨 먼저 프루버는 G의 R, 랜덤 R을 넣어서 G의 R을 보내고 그리고 Y를 보내고 그런 다음 베리파이어가 항상 뭔가 랜덤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랜덤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서 프루버는 S라는 거. S는 R. R은 여기서 사용했던 R이고요. E는 베리파이어가 선택한 E고 X는 본인이 알고 있는 여기 있는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S라는 값을 보냅니다. 그러면 베리파이어는 다음과 같은 계산을 해보죠. G의 S승은 Y 곱하기 H의 2승이 맞는지. S는 생각해 보시면 R 플러스 EX, 그 좌변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Y는 GR, H는 GX. 그래서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등식이 S가 제대로 됐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아실 수 있으니까 당연히 컴플리트니스는 만족한다라는 건 아실 수 있고요. 사운드니스랑 그리고 제로 날리지가 왜 성립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운드니스 증명입니다. 사운드니스 증명인데 제가 여기 이름을 더 적었는데요. 프루프 오브 날리지 혹은 Security Against Direct Attack 이런 거 썼는데 사운드니스 증명이긴 하지만은 프루프 오브 날리지라고 쓴 거는 왜냐면 프루버가 X라는 걸 안다라는 증명이죠. 뭔가를 안다라는 증명이기 때문에 날리지에 대한 증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걸 아이덴티피케이션 입장에서 바라보면 다이렉트 어택. 뭔가 온라인에서 베리파이어가 프루버랑 통신하는 걸 보고 그 순간 뭔가 어택을 하는 거라고 해서 다이렉트 어택이라고 아이덴티피케이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이렉트 어택에 대한 안전성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저게
베리파이어가 뭔가 항상 1을 출력하게 되는 증명을 프로버가 생성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프로토콜을 2번 돌리는 거고요. 프로버가 y를 주고 1을 베리파이어가 주고 그 다음에 s를 주는데 요 y랑 만약 우리가 이 프로버가 머신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기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이런 것 베리피케이션 알고리즘이 1을 출력하게 되는 사람이 없다라고 증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이라고 가정한 다음 만약에 그런 알고리즘이 있다면 어떤 모순이 생길까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가 머신이기 때문에 뭔가 특정 시점에서 돌아가서 특정 시점이라는 게 y라는 걸 출력하는 시점에서 분기를 하는 거죠. e라는 걸 출력할 때 e가 랜덤하게 줬을 때 프로버는 높은 확률로 s를 주기 때문에 다른 e 프라임에 대해서도 높은 확률로 뭔가 s 프라임을 줄 거라고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프로버는 성공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랜덤한 e 혹은 e 프라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베리피케이션 알고리즘 1을 출력하게 되는 s나 s 프라임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증명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다면 이산동구 가정을 깰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s랑 s 프라임은 네. 자, 이렇게 생긴 s랑 s 프라임일 텐데 이런 형식으로 생겼다라는 것은 베리피케이션 알고리즘을 통과한다라는 의미로부터 s 프라임이 r 플러스 e 프라임 x라는 건 아실 수 있고요. 왜냐하면 네. 베리피케이션을 통과한다라는 것은 오른쪽이 r과 x2로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s가 r 플러스 ex꼴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베리피케이션 알고리즘을 통과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두 개의 차이가 e-e 프라임 x 그리고 e랑 e 프라임이 다르기만 하면 x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로부터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산노구를 깰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이 존재하면 이산노구를 깰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이산노구가 어려우면 이런 알고리즘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증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좀 더 엄밀하게 증명을 하면 굉장히 좀 더 엄밀하게 증명하려면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프로버를 동일한 시점, 이 시점과 이 시점에서 두 가지 케이스로 분기를 했잖아요. 근데 프로버가 항상 모든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가 임의로 선택이 됐으면 어떤 성공 확률로 이 베리피케이션 알고리즘 1을 출력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동일한 상황에서 분기를 했기 때문에 확률 계산에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y를 고정한 뒤 뭔가 분기를 했기 때문에 2번 돌렸기 때문에 리와인딩을 했기 때문에 확률 계산에 굉장히 엄밀함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수학적으로 좀 더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리와인딩 렘마라고 해서 어떤 x, y에 대한 함수값이 1을 출력할 확률이 이 확률이 t일 때 x를 고정한 다음 뒤의 확률을 y랑 y'으로 이렇게 분기를 했을 때 그때 확률은 이렇게 t제곱으로 t가 1보다 작은 값이니까 t제곱이 더 작은 값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확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너르 아이덴티피케이션의 이 안전성은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니고요. 네, 러프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로 날리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로 날리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의 자체가 신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냐면 알게 되는 정보가 없다라는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베리파이어 입장에서는 프로버랑 통신을 하기 전과 후에 알게 되는 정보가 없다라는 이런 제로 날리지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냐면은 베리파이어가 얻게 되는 정보가라는 거는 사실은 이 부분에서 얻게 되는 거죠. Y, E, S를 베리파이어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통신을 통해서 얻게 되는 Y, E, S 물론 E는 본인이 선택한 거긴 하지만은 베리파이어가 만약에 E라는 거를 프로토콜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랜덤하게 선택을 했다면 랜덤하게 선택했다라는 건 E와 독립하게 Y랑 독립적인 뭔가 풀리 유니폼하고 인디펜던트한 랜덤을 선택했다면 베리파이어가 보게 되는 정보는 YES인 건데 프로버로부터 얻게 된 이 트랜스크립트 YES를 본인 스스로도 생성할 수 있다면 그러면
얻게 되는 정보는 0일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 스스로도 얻게 되는 정보를 프로토콜을 통해서 얻게 된다면 알게 되는 정보는 프로토콜로부터 알게 되는 정보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로 날리지의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프로토콜로부터 얻게 되는 정보를 본인 스스로 생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함으로써 저희는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YES 요 세 개의 정보를 프로토콜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Y', E', S'을 베리파이어 혼자 이렇게 선택을 해봅니다. S'을 랜덤하게 선택하고 E'을 랜덤하게 선택하고 Y'을 S랑 S'과 E'을 선택을 통해서 Y'을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 원소로 구성이 된 튜플인데 랜덤한 요소 두 개를 써서 이 세 가지 원소로 구성이 된 튜플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생성한 거랑 프로토콜에서는 Y를 랜덤하게 선택하고 E를 랜덤하게 선택하고 S를 의존적으로 선택했죠.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 컴포넌트 중에 두 개를 랜덤하게 선택해서 뭔가 이 트랜스크립트를 만든 건데 왼쪽과 같이 선택 하나, 오른쪽에 선택 하나 디스트리뷰션 입장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리파이어 입장에서는 베리파이어가 만약에 E라는 걸 풀리 랜덤하게 선택을 했다면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정보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물론 여기 한 가지 가정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베리파이어가 E를 랜덤하게 그러니까 Y랑 독립적인 랜덤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가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honest verifier zero knowledge라고 부릅니다. honest verifier는 베리파이어가 E를 정직하게 랜덤하게 선택했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신호를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영지식 증명이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고 이제 부가적으로 몇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non-interactive, 그러니까 시그마 프로토콜이라는 표현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맨 처음에 여기 시그마 프로토콜이라고 표현을 드렸죠. 이 시그마라고 불렀던 이유는 시그마가 여기 둘, 셋, 뭔가 3무브 세 번의 인터랙션이 필요한 경우 그런 프로토콜을 줄여서 시그마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데 그 시그마 프로토콜인 경우 물론 시그마보다 더 많은 인터랙션이 있어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은 넌 인터랙티브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원래는 E를 베리파이어가 보내야 됐는데 프루버 입장에서는 E를 베리파이어로부터 받지 않고 해시 펑션에 이 Y를 넣어서 나온 결과값으로 E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H가 우리가 랜덤 오라클이라고 가정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입력과 무관하게 그 아웃풋이 충분히 독립적인 랜덤을 생성해내는 함수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베리파이어가 선택한 거와 같은 기능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프로버가 혼자서 계산할 수 있게 되면 Y, ES를 한 번에 보내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를 피아샤미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인터랙티브한 프로토콜을 non 인터랙티브하게 바꾸는 방식입니다. 항상 인터랙션 있는 걸 non 인터랙티브하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베리파이어가 선택하는 랜덤이 fully 랜덤, 인디펜던트한 랜덤인 경우에만 그런 경우는 보통 우리는 퍼블릭 코인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퍼블릭 코인 베리파이어인 경우에는 우리는 이렇게 non 인터랙티브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호를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사실은 안전성 목표를 우리가 사운드니스 그리고 제로 날리지 두 개만 설명을 드렸는데 영지 증명의 프로토콜로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는 있지만 아이덴티피케이션 프로토콜로는 사실은 아이덴티피케이션 프로토콜의 정의는 이브스드라퍼가 정보를 얻지 못한 물론 더 액티브한 정의도 있지만 그 안전성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브스드라퍼가 검증 이후에 프루버인 척 가장을 못하게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브스드라퍼는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볼 수도 있죠. 여러 번 본다라는 거는 프로버가 뭔가 신분 증명을 하는 걸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도청하고 그런 것들을 축적한 다음에 자기가 딴 데 가서 가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저희가 사운드니스랑 제너럴리지를 보였는데 사운드니스가 다이렉트 어택 한 번 보고 뭔가 정보를 X를 알게 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보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얻게 되는 정보는 없다라는 게 제너럴리지여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프로토콜로서의 안전성도 증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운드니스 증명과 제로 넬리지 증명을 합쳐서, 왜냐하면 다이렉트 어택을 할 수 없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보더라도 여러 번 보는 거에서 얻게 되는 정보는 거의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쳐서 여러 프로토콜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자,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부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저희가 50분 하고 10분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질문을 받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유튜브에는 제가 보니까 채팅창에 질문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 앞에서 교수님께서 그 종이 예제를 가지고 영지식을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흥미로운 예제 같은데, 그 종이 예제에서는 그 증명자의 지식이 제가 뭔지를 잘 몰라서 종이 예제에서 증명자가 보이고자 하는 지식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증명자는 종이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종이에 적혀 있는 거는 10 혹은 01이 적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종이에 적혀 있을 수 있는 거가 이렇게 네 가지라고 할 때 네 가지 중에 네, 이 두 가지만 적혀 있다.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좀 더 용어를 써보면은 이 1과 0이 각각의 위트니스가 되는 거고요. 그 위트니스가 만족해야 되는 릴레이션이, 예를 들면 이렇게 커미트먼트로 설명을 해볼까요? 커미트먼트 뭔가 X가 있고 커미트먼트 Y가 있고, 그러면 증명하고 싶은 거는 네, 자, 각각이 비트라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X랑 Y가, 자, 위트니스라고 하면 프루버가 알고 있는 정보고요. X랑 Y가 위트니스고, 얘가 만족해야 되는 릴레이션이, 사실은 이게 수학적으로 적으려면 좀 더 엄밀하고 비트여야 되니까 얘가 0이고 Y랑 Y-1이 0 아니면 1이고, X랑 Y가 다르다라고 증명을 해야 되니까, 네, X랑 Y가 다르다라는 거는 수식으로 어떻게 쓸까요? 네, 릴레이션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폴리노밀 형태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네, 얘가 커밋되어 있는 값인 거고, 거기에 있는 위트니스 X랑 Y가 이러한 릴레이션을 만족한다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X, 근데 Y가 여기서 이제 검증자가 썩거나 아니면 썩지 않는 행위를 그 해야 하잖아요. 네네네. 그게 0, 1, 0 아니면 0, 1이라는 거를 어떻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만약에 동일한 거면은 섞었는지 안 섞었는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프로버 입장에서는 얘를 펼쳐볼 거거든요. 00 혹은 11이 적혀 있으면 펼쳤을 때 두 개가 위치가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죠. 적혀 있는 값이 동일하니까. 근데 두 개가 다르면, 만약에 10이 적혀 있는 걸 줬으면 두 개를 섞었으면 다시 돌아올 때 10의 형태로 오든지 혹은 01의 형태로 오겠죠. 그럼 최초에 자기가 10으로 보냈으면 이 케이스인지 봄으로써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최초에 자기가 보낸 게 00이었으면 두 가지 케이스가 다 00이기 때문에 위에 케이스인지 밑에 케이스인지 프로버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디크립트를,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펼쳐보는 거죠. 네. 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교수님. 네. 그리고 제가 또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한 질문을 주신데, 아까 그 슈노르 아이덴티피케이션 아니면 뭐 슈노르 그 영지식 증명에서 네. 그 날리지 사운드니스 증명을 할 때 그 프로브를 두 번, 보통 우리가 리와인딩이라고 부르잖아요. 할 때 이제
리와인딩을 하기 위해서는 프루버가 알고리즘 형태로만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과거에는 뭔가 공격자가 간단하니까 뭐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처럼 인터넷 세상에서는 사실 공격자가 거대한 외부에 있는 컴퓨터고 데이터베이스도 연결되어 있으면 걔를 단순히 알고리즘으로 보기가 어려워서 리와인딩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좀 더 복잡한 공격자는 이런 사운드니스 증명을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 잠시만요. 지금 너무 뒤로 넘어가. 네네네. 어, 잠시만요. 네, 이 리완딩 하는 거에서 알고리즘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블랙박스 액세스가 가능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동일한 시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데, 어, 외부에 있고 저희가 컨트롤하기 힘든 경우에면, 어, 이제 생각해보지 못한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정확한 해답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쨌건 간에 동일한 시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데, 그걸 이렇게 알고리즘은 아니어도 알고리즘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동일한 시점에서 분기가 가능하냐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기 시점과 여기 시점. 근데 외부에 있는 거다. 외부에 있는 거다. 근데 이 증명 자체는 실제로 어택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러한 머신의 존재 가능성만 증명을 아니, 머신의 존재 불가능성만 증명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알고리즘이 혹은 뭐 외부에 있는 서버든 뭐든 그게 존재 가능하냐 안 하냐라는 건데 이산도구가 어려우면 그것을 내가 직접 액세스해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머신의 그러니까 존재 불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걔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건 아닌 거니까 그걸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이 리와인딩을 할 수는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산 로그를 못 깨더라도 그걸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은 리와인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산 로그를 깰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세상 누구도 이산 로그는 깰 수 없다라는 게 저희의 가정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 세계에서 어택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머신의 존재 불가능성을 설명드린다는 입장에서는 그게 액세스를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냐 없냐는 이 증명에서는 큰 관심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액세스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어쨌든 그 사람은 이산록을 깬다라는 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뭐, 네. 그런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충분히 이게 설득력 있는 대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럼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영지식 증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저도 이 보면서 어렴풋이 이제 영지식 증명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영지식 증명이 아까 그 베리파이어가 얻게 되는 정보가 없게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스스로도 그 트랜스크립트라는 걸 생성할 수 있으면 이게 지식이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 언뜻 뭐 이제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이걸 분석해 보면 아 이게 말이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아마 이게 영지시기 쪽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모순적으로 느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스스로 이걸 생성할 수 있다면 이거는 스스로 공격이 가능하다는 건가? 뭔가 이게 모순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자도 그러면 지식이 없이 그걸 생성할 수 있으면 그 트랜스트 가지고 공격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잘못된 건가요? 네, 굉장히 네, 중요한 질문인 것 같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베리파이어가 만약에 1을 충분히 랜덤하게 선택했다면이라는 게 가정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honest verifier, 제로 날리지 프루프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생성할 수 있긴 한데 1을 충분히 자기가 임의로 조작하지 않고 랜덤하게 선택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운드니스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프루버가 1을 예측할 수 없어야 되는 겁니다. 1을 예측하지 못하고 뭔가 네, 그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베리파이어 입장에서도 만약에 베리파이어 입장에서는
E가 랜덤하게, 그러니까 자기의 뭔가 의지가 들어가지 않고 얻게 된다면이라는 건데, 사실은 만약에 E가 랜덤하게 선택되지 않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말이 조금 꼬이는데요. E가 랜덤하게 선택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뭔가 그런 의심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베리파이 입장에서는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랜덤한 E에 대해서만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정보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인 제로 날리지를 설명을 드리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네스트 베리파이어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 아니스트 베리파이어가 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테크닉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풀 제로 날리지를 한 번에 하지 못하니까 단계 단계 거쳐서 보이는 건데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아니스트 베리파이어라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네, 제로 날리지가 달성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교수님. 이게 답변 완벽한 답변은 아닌 것 감사드립니다.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저희 11시 10분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